안녕하세요. 말과 그림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전에 그 유정희 사건 있죠. 진아와 유정희 사건. 그 글을, 고치는 시간을, 고치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글은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좀 글감도 많고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글을 어떻게 이제 정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아와 유정희의 사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고쳐쓰기 한 글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증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까지도 한다. 일단 스트레스 푸는 방법 1위는 독서이다. 책을 6분간 읽으면 스트레스를 68% 감소시킨다. 2위는 음악 감상이다. 음악을 크게 틀고 잡생각을 떨치면 61% 감소시켜준다. 3위는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다. 커피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녁 시간 이후에 마시면 불면증을 유발하지만 아침이나 낮에 마시는 커피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자,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관심 끌기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 점심 때 인천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다. 거실에서 가족들과 TV를 보고 있었다. 띠로리 또로리 갑자기 내 친구 진아의 부모님께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혜인아, 진아 아빠인데 그 얘기를 듣고 괜히 겁이 났다.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뜬금없이 진아 아빠께서 유정이 이야기를 하셨다. 유정이는 우리보다 한 살 아래 어린 친절한 동생이다. 그런데 내 친구 진아를 괴롭히고 욕을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셨다. 유정이랑 진아가 한 달 전에 놀이터에서 심하게 싸웠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모른 척했다. 진아는 나랑 윤이랑 붙어 다녔다. 유정이는 나한테 언니라고 잘 따라주고 착하게 대했다. 그러나 꼭 진아한테는 욕을 하고 반말을 했다. 그러니까 한 살 어린 애 유정이가 내 친구 진아한테 욕을 하고 덤비고 그랬대요. 진아 아빠는 유정이가 진아에게 한 말을 말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유정이가 진아한테 한 짓을 모조리 다 얘기했다. 유정이는 진아에게 욕을 하고 툭툭 치고 반말을 했다. 진아는 마음이 약했다. 유정이한테 끙끙거리며 덤비지 못해서 매일 그냥 바보처럼 당했다. 문장을 짧게 딱딱 끊었죠. 두 달 전 수요일 특기적성 영어 시간이었다. 이런 것도 좀 아까 고치기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구체적으로 두 달 전 수요일 특기적성 영어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와 윤희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아가 찾아왔다. 진아가 윤희하고 얘기를 하는데 유정이가 교실 문을 꽝 닫았다. 진아와 윤희가 얘기하는 것이 짜증났기 때문이다. 질투한 거죠. 유정이가 문을 닫아서 진아가 나가고 영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묵묵히 윤희를 기다렸다.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얼마 전 진아 아빠가 회식을 하던 도중에 진아한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진아가 아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아빠 나 죽고 싶어요. 나 미치겠어요. 진짜. 유정이가 그 정도로 나쁜 애인 줄은 몰랐다. 정말 충격이었다.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니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건 아니다. 진아는 평상시 활발하고 재밌는 애였는데 그동안 그 유정이한테 많이 당했다. 그 유정이는 필요 없죠. 유정이한테 많이 당했다. 나도 왠지 진아한테 미안하다. 당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지도 않았다. 유정이한테 하지마라고 얘기도 안 해서 미안했다. 진아한테 격려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진아가 학교 끝나고 방에 가서 울기도 했었다고 했다. 그동안 진아가 유정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진아처럼 스트레스를 안 풀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제때 풀지 않으면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 죽으려고 했던 진아가 참 안쓰러웠다. 자, 이렇게 앞에서 스트레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뒤에서 다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가서도 마무리하면서 스트레스 이야기를 했고 앞에 이야기와 나의 경험 이야기를 적당히 이렇게 버무리면서 내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은 글감은 하루에 한 가지. 글감은 하루에 한 가지. 한 가지. 글감은 한 가지만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앞에서는 글감을 이것저것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글감이 이렇게 되게 많죠. 글감 3, 글감 4, 글감 5 이렇게 많은데 고쳐쓰기에서는 글감이 이렇게 다 한 가지로 정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글감은 한 가지만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무리를 안 했네요. 자, 글을 다 썼으면은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앞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글감이 되게 많았어요. 네, 글감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요 노란색 부분 잘 봐주세요. 여기가 이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진아가 유정이한테 스트레스 받는 부분.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한 가지 글감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평가 볼게요. 처음 쓴 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늘어놓아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죠. 글감도 5개나 되고요. 그러나 중심 글감을 하나만 선택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니 사건의 전후를 이해하기 쉬웠죠. 역시 글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죠. 아이들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래동화의 경우 글감이 하나일 때가 많아요. 거의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읽기가 쉽죠. 하지만 창작동화나 소설은 글감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 글감이 많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내면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을 쓰면서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써야 하고 책을 읽을 때도 글 쓴 사람의 주제를 중심으로 책을 썼으니까 그 글을 읽는 사람도 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걸 찾아내시면은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글쓰기와 책 읽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거죠.